고양이 항불안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병원 갈 때 먹이는 분도 계시고요. 이동이나 이사 스트레스 혹은 분리불안이나 합사 스트레스, 심지어 재발하는 방광염에도 사용하는 흔한 약인데요. 이 고양이에서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인 항불안제, 과연 어떤 약일까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걸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비타민 K라고 불리기도 하며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항불안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불안, 안티앵자이티라는 것은요, 불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약물들을 뜻합니다. 이 항불안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되는 잘 알려진 보조제들에는요, 페로몬을 사용한 센트리카민칼라나 펠리웨이 혹은 우유 추출물을 사용한 질켄, 유산균을 사용한 퓨리나 카민케어, 그리고 L테아닌이나 트리토판 같은 아미노산을 사용한 칼맥스 캣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제만으로는요, 즉시적이고 충분히 고양이의 불안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요, 훨씬 강력한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고양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강력하며 즉시적으로 불안감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물들은요, 프로작이나 클로미캄, 자낙스 등이 있으나 고양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뉴론틴이라는 약, 성분명은 가바펜틴이 주로 처방되게 됩니다. 즉,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항불안 효과를 기대하고 무언가 처방한다면요, 대부분은 가바펜틴이라는 약입니다. 자, 그럼 이 가바펜틴이란 어떤 약일까요? 원래는 사람에서요, 항경련 효과와 신경성 진통을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하고 보니까 항경련 효과도 진통 효과도 기존의 약들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가격 역시 기존의 진통제들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그리 많이 처방되는 약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서는요, 항불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진통 목적보다는요, 항불안 효과를 기대하고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 약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항불안제는요, 고양이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이 약은요, 고양이에서 불안증의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 진통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에서 주로 이 약이 처방되는 경우는요, 병원 방문 전에 스트레스 감소, 이사나 합사 등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쉽게 해주기도 하고요, 공포나 불안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처방되기도 하고요, 장거리 이동 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경감시켜주고요, 또 멀미 역시 예방합니다. 일부 고양이 강박증에서도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 진통작용으로요, 스스로 통증 감소의 목적에도 처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서 공격성이 심한 고양이에도 처방이 되어 공격성을 줄여준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재발하는 방광염에서도요, 통증 감소와 스트레스 경감 목적으로 처방되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같은 건데요, 사실 고양이에게 가바펜틴이라는 항불안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까지는요, 피어 프리 프로그램이나 캣 프렌들리 호스피탈 프로그램 혹은 CCP 프로그램 같이 고양이가 병원을 방문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으나 항불안제의 본격적인 사용 이후에는요, 그냥 예민한 고양이는 항불안제를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정도로 병원 방문 같은 고양이에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경감시켜주는 효과적인 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항불안제는요, 장기간 처방되기도 하는 약인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바펜틴 같은 경우는요, 간혹 드물게 고양이에서 처방 후에 과도하게 잠만 자거나 축 늘어져 있는 무기력증 혹은 비틀비틀 걷는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가바펜틴이라는 약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이므로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으면 즉시 없어지는 그런 반응입니다. 또한 드물게 고용량의 약을 장기 처방 중에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은요, 발작이 보고된 적도 있으므로 고용량 투여 시는요, 약물 중단 시 서서히 용량을 줄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신부전의 고양이라면은요, 수의사 선생님과 신중하게 상의 후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요, 가바펜틴이 고양이에게 과연 꼭 필요한 약일까요? 모든 약은요, 작용이 있으면요, 당연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항생제나 구충제, 소염제, 진통제 혹은 백신 같은 여타의 약들에 비하면은요, 사실상 이 약의 부작용은요,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거나 불안증을 가진 고양이에서는요, 그 효과는요, 사실상 축복처럼 경이로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치 예민한 고양이가 둔감한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한 조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에게는요, 그리 필요하지 않은 약입니다. 하지만은요, 입양 후에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이동만 하면 개고흡을 하고 침을 흘리며 공포심을 표현한다든가, 동물병원만 방문하면요 공포심에 호랑이로 변한다든가, 만성적으로 잦은 방광염에 시달린다든가, 다른 고양이와 합사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양이라면요 이 약은 반드시 필요한 그 고양이에게는요 구원 같은 약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요 우리 사람도 정신적인 불안증이나 강박증,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들도요 홀로 자연에서 쥐를 잡으며 짧은 생을 살다가 실내로 들어와 인간과 함께 살게 되면서요 공포증이나 불안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정신질환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인 항불안제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